이제서야 제가 말입니다만 40 넘어서 MBTI는 이것의 출생 자체가 그래요. 이게 원래 타고난 기질에 관련된 거라 한 25, 30 정도까지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이 MBTI 같은 경우는 40 넘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질을 기반으로 한 거라 기질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건 한 25, 30 정도까지밖에 거의 영향력을 안 미쳐요. 벌써 40이면 중년 아니에요. 중년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전에 경험들도 그렇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면서 아주 뭐 조용했던 사람도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도 피력하게 되고요. 늘 시끌벅적했던 사람들도 어떨 때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 ESTJ야? 나 조용하니까 어떻게 나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 너무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방탄으로 MBTI를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내가 I란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면 이 사람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작아요. 작아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막 쭉쭉쭉 빨려. 해리포터에서 디멘토가 막 쑥쑥 빨려가는 것처럼 나중에는 아주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기까지 다 털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E인 사람은 너무 적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크게 무대에 올라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야 되는데 마흔이 지나면 부록이라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데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이 솟구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짜증을 다스리는 법? 짜증이 솟구치는 이유는 원래 당신이 짜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반응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뭔가 잘 풀리지 않아.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너무나도 자주 짜증이 난다 한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매우 예민하고 아주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요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이거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혼자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자 당신 참 예민한 사람입니다. 요새 예민한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거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성질이 이상해요. 라고 읽으셔야 돼요. 매사 예민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건 예민을 넘어서 예민이라는 건 피부에 껍질이 탁 벗겨졌어요. 피부에 뭔가 이렇게 탁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말초 부위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사 예민하다? 이거는 많이 다쳤거나 정말 성질이 이상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둘 것, 짜증을 많이 낸다면 주변이 이상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매사에 짜증을 내는 당신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이 매사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작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보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는 딸리죠. 이 일은 다 해내야 되겠죠. 시간은 촉박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 안쪽에서 애가 마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한다. 아주 불편하고 형편없는 말처럼 드리겠지만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아는 게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도 많이 돌아댕겨도 하루 종일 달리고 와서도 잠깐 눈 붙여 눈이 딱 떠져요. 에너지 수준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또 떠들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 줄 알아요.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몇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냥 봐도 당뇨야. 너무 힘들어 보여. 왜냐면 혈당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에너지에 넘치게 쓰면 병이 나요. 에너지가 많은데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이 에너지를 누르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분노가 커지는 거고요. 에너지가 적은데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그 이상으로 쓰게 하면 굉장히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상황을 편안하게 알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MBTI 많이 하죠. 40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제가 말입니다만 40 넘어서 MBTI는 이것의 출생 자체가 그래요. 이게 원래 타고난 기질에 관련된 거라 한 25, 30 정도까지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이 MBTI 같은 경우는 40 넘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질을 기반으로 한 거라 기질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건 한 25, 30 정도까지밖에 거의 영향력을 안 미쳐요. 벌써 40이면 중년 아니에요. 중년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전에 경험들도 그렇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면서 아주 뭐 조용했던 사람도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도 피력하게 되고요. 늘 시끌벅적했던 사람들도 어떨 때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 ESTJ야? 나 조용하니까 어떻게 나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 너무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방탄으로 MBTI를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내가 I란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면 이 사람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작아요. 작아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막 쭉쭉쭉 빨려. 해리포터에서 디멘토가 막 쑥쑥 빨려가는 것처럼 나중에는 아주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기까지 다 털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E인 사람은 너무 적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크게 무대에 올라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존재들이 내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것도 막 짜증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횟수를 줄여야 돼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인원을 줄여야 돼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횟수를 늘리고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인원을 늘려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이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어쩜 그렇게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어떻게 술을 안 드시고도 그렇게 밤새도록 술 취한 사람처럼 노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밤새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놀고 밤새 탬버린 흔들고 놀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그건 에너지 수준이 높고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에너지 수준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자기만의 해소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변 보고 싶다고 아무 데나 소변 봐요? 똥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똥을 갈기지 않아요.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짜증을 내야 될 자리가 있고 짜증을 내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너무 에너지가 적고 너무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나만의 해소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에너지 수준이 너무 작다? 자주 주무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자꾸 올라온다? 다시마 사탕을 좀 드세요. 이런 다시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런 예민함을 좀 낮춰주는 이런 기능을 해요. 에너지가 너무 없는 분들에게는 콜라겐 드시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날카롭고 예민한 분들은 다시마 사탕을 입에 달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씹느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조용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만의 방법을 가지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짜증이 많다, 예민하다, 내가 이런 예민함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짜증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이런 영업 같은 거 잘 하면 안 돼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면 진짜 사람 거의 죽어납니다. 함께 만나는 사람도 힘들지만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직업 선택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나만의 해소법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좀 자주 주무시길 말씀드렸잖아요.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짬짬이 쪽잠을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에너지가 보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고 밤새도록 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일찍 와서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살짝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거짓말 합쳐가지고 일찍 퇴근하세요. 회식 다 못하고 와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 에너지 없는 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저것도 조금 있으면 승질내겠구나.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널브러지겠구나. 금방 알거든요. 이 짜증내는 사람들이 또 자존심은 또 세요. 체력도 안 되는데 끝까지 앉아있거든요. 그거 민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인상 박박 쓰고 앉아있는 그 사람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국어 수학을 잘하는 그 차원에서 나를 보호하는 바로 그 점수, 고 영역대. 내가 요쯤 되면 피곤하구나. 요쯤 되면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특별히 내가 어떤 부분에 발작 버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안에 불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그놈의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그놈의 유튜브. 쇼츠 유튜브 이거 우리가 다 아다시피 뇌썩음 현상 유발하잖아요. 우리가 그 짧은 영상들이 우리 뇌를 다 통과해가지고 정보로 딱 지나가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볼 때 뭔가를 보면 막 깨닫고 이런 거 재밌네 해서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지나보면 하나도 기억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머릿속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5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예요. 3개에서 많아봐야 뭐 7개 정도 요 사이 지점에서 이걸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들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가면 머리가 멈춰버려요. 근데 우리는 뇌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일종의 뇌 썩음 현상처럼 기억이 거의 삭제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기억력도 굉장히 깜빡깜빡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거든요. 마치 무슨 치매 증상처럼. 우리가 건강한 마음 보낼 때 건강한 삶을 만들고 건강한 시간을 만들려면 20세기의 맛을 보고 20세기에 물을 마시고 살았던 이 40대라면 오히려 20세기 이 아날로그의 기쁨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요. 제가 요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40대들 중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게임 시장이 왜 이렇게 돈을 버나 했어요. 전 국민이 게임을 하더구만요.
노인들은 치매 예방한다고 게임하고, 중년들은 뭐 이런다고 게임하고, 40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휴대폰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이거 보는 게 제 낙이에요. 쭉 보는데 야 정말 이거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맞고 이거 하고 있고 40대들은 무슨 뭐 이렇게 지 혼자 돌아가는 게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리니지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 세대가 게임 세대예요. 애니팡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세대라서 그거 알겠는데 그렇게 게임 쫙 하고 나서 인생이 허무하대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러면서 40대가 목숨을 끊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40대부터 윗세대가 갖지 않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변이 동양화가 아니라 서양화가 돼요. 서양화는 말입니다. 벽마저도 하얀색으로 칠해요. 이게 서양화예요. 동양화는 여백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것 없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서양 사회가 되면서 소리가 24시간 꽉 차고요. 화면이 24시간 꽉 차고 정보가 꽉 차고 모든 것들이 다 컬러풀이에요. X세대까지만 해도 흑백 세대였거든요. 다 꽉 차는 세상을 살게 됐더라고요. M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정지한 순간 완전히 당황해버려요. 제가 이걸 동양화 서양화라고 이렇게 비교를 드린 건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왜 이들은 고독해하는가.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24시간 이 시간들을, 이 눈을, 이 귀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직장 가서 24시간 일합니까? 양심을 걸고. 아니잖아요.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도 있고 어떨 땐 몰래 뭐 쇼핑도 하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인생이 우리가 학교 간다고 24시간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만화책도 보고 옛날에 하이틴 로맨스도 보고 다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인생이 원래 다 공백이 많아요. 피부 보세요. 땅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꽉 찬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 안쪽에 과부하가 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마치 텅 빈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나는 빈 개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빈 공간을 견디질 못해요. 이 서양화 인생들이. 한복을 입지 않는 이 세대들이 이 빈 공간을, 공백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학원을 뺑뺑뺑뺑 돌았거든요. 잘 때까지 숙제했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을 뭔가를 채워야 됐던 그 세대가 이제 나이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 꽉 찬 세대, 그 꽉 찬 시간들이 한 시간이라도 빈다면 견딜 수 없으니까 짬짬이 뭘 해야 되냐면 또 달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양화를 넘어서서 서양화를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이런 빈 공간에 대한 이 불안과 강박을 눈치채야 돼요. 알고 있어야 조금 자유로워져요. 내가 어떤 것이 좀 비는 순간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순간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중에 하나. 그냥 집에서 이거저거 슬슬 음쓰나 버리고 가고 그냥 다른 애들 어떻게 크나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배우자는 엉덩이가 얼마나인가 한번 쳐다보고 내 배우자가 지금 흰머리가 몇 개나 있는 이런 거나 좀 보고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게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뇌의 노동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눈 어마어마한 노동하죠. 귀 어마어마한 노동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절대 시간 30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시간 30분은 뭐냐면 보통 제가 언제 쓰냐면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좀 쉬고 싶잖아요. 우리가 또 맞벌이도 하고 아이도 봐야 되고 또 집에서 이런저런 일 해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들의 시공간에 우리 일상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때 집안 식구들이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절대 시간 30분 팻말 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건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팻말 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 사람 30분은 누구도 못 건드려. 아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어. 애들이 처음엔 문 두드리고 울고 불고 난린데 그러면 다른 쪽 배우자가 딱 막아줘야 돼요. 아빠랑 놀자, 엄마랑 놀자. 30분 있을 땐 너도 건드릴 수 없어. 아이도 그 30분을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애들은 보통 30분 못 견디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해방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로부터, 시각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여러 복잡한 정보로부터. 우리 일상이 꽉 차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 창구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그래야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모공이 있어야 숨을 쉬죠. 콧구멍이 뚫려야 숨을 쉬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구멍난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요. 여백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